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6월 소비자 물가가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35% 올랐으며 이는 2017년 6월 이후 5년 내 최고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61% 상승해 지난 5월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품목별로 신선식품 물가가 전년 대비 10.07% 오르며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고추와 샬롯, 달걀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으며 가사도우미 임금과 세제, 주택 임대료 등도 크게 올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원자재를 제외시킨 근원물가 상승률은 2.63%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3%에 도달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 수석경제학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9월과 12월의 금리를 각각 0.25%씩 인상하여 2022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가 되도록 맞출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기준금리는 3.5%로 역대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덕분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은행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유럽에서 석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석탄을 증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로부터 연간 소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만에서 600만 톤의 석탄 구매 타진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에서 52,230톤의 석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역부의 국가수출개발국장은 폴란드가 주문한 석탄을 여러 선박에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독일과 폴란드 외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석탄 생산국으로부터 추가 조달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물석탄감독 징수조정관은 지난 30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정부는 올해 석탄 생산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단계로 증산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필요하다면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증산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산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유럽에서 요구하는 석탄량이 명확하지 않고 유럽연합은 1kg당 5,500칼로리 이상의 양질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의 석탄은 이 품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석탄 수출은 기업 간 거래로 진행되는데 독일에 석탄이 수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에서 연간 소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서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을 비롯한 여타 국가의 석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 회사가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석탄 생산 목표는 6억 6,300만 톤, 5월 말까지 생산량은 2억 4,900만 톤이며 이중 수출량은 1억 6,700만 톤으로 연간 생산량의 34%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버르타미나의 자회사 버르타미나 페트라니아가는 이번 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조금 대상 연료 한정 판매와 관련해 연료금의 희망자의 등록 차량이 4일간 5만 대에 달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보조금 등록은 버르타미나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이 버르타미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일부 주유소에서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4일간 4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대상 연료 한정 판매는 연료비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대상층에게 연료를 적절히 유통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버르타미나 고객센터에 따르면 서부 자바, 북자카르타, 서부 수마트라, 남부 깔리만탄, 북부 술라웨시, 중부 자바, 발리 등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등록 차량이 보조금 대상 연료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경우 구매 시 제시하는 QR코드가 부여되며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장 7영업일이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금융경제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디지털 금융경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디지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거래 규모는 올해 401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5년은 1,460조 루피아, 그리고 2030년에는 4,531조 루피아로 8배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 변혁과 기술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2021년 전자화폐 거래액은 연간 32.25%, QRS 사용량은 245%, 디지털 뱅킹 거래액은 20.28%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디지털 관련 스타트업이 2,391개, 데카코는 3개의 유니콘 기업은 8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체들은 300조 루피아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기업 가치 중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포용력도 성장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관련 계정을 소유한 국민이 전체 인구의 65.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는 83.6%에 달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2024년까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를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 디지털 금융권의 포용력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는 G20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에서 건강, 디지털 환경 등 3가지 영역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중 디지털 부분에서는 암호화 자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국가 간 디지털 지불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객 수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장기 비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산디아가 우노 관광부 장관에 따르면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도입을 위한 최종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부 장관은 디지털 노마드의 95%가 인도네시아를 가장 유력한 체류지로 꼽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도입되면 발리섬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50에서 60% 증가하고 관광 수입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관광 분야 종사자들은 해당 비자 도입을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행대리점협회 회장은 비자 취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관광업협회 부회장도 정부는 통신 등 디지털 인프라 정비를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해외에서의 수입을 면세로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노마드 등에게 공유 오피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미드스테이는 올해 하반기에 월 8만 명의 디지털 노마드가 발리섬을 방문, 평균 약 2개월 동안 체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아우제도 아남바스섬 해변에서 인근 주민이 검은 비닐에 쌓여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비닐 안을 살펴보니 작게 포장된 봉지 36개가 들어있었고 작게 포장된 봉지 안에는 알 수 없는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약으로 의심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코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처음 마약 더미가 발견된 인근 해변 마을에서 비슷한 꾸러미들이 발견됐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물건들도 모두 코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남바스섬 경찰서장은 지금까지 1kg씩 포장된 코카인 봉지 43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마약의 주인이 누구이며 왜 이 마을에서 발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상이 마약을 바다에 던져놓고 미리 약속한 배가 건져가는 방식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는 와중에 해변으로 흘러들어온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지난 5월에도 인도네시아 해군이 자바섬 해역에서 검은색으로 포장된 마약 상자를 발견해 코카인 179kg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시아프루딘 서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압수한 마약들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전량 폐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 때문에 발리섬 등 휴양지에서 마약에 손댔다가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외국인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11만 6,34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806명, 완치 593만 7,625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300명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신규 감염자 중에 오미크론 BA.5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87%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지배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BA.5의 증상은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 약간 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열과 기침뿐만 아니라 극심한 피로감부터 두통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극심한 피로감의 경우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합니다. 또한 피로감과 동반하여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 뇌 안개 증상도 나타나 집중이 힘들어지며 단기 기억력이 심각하게 쇠퇴합니다. 오미크론 BA.5의 정점은 7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7월 중순부터 각 학교들은 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 BA.5의 정점과 대면 수업 시작 일정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부 대변인은 정점 예측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부는 7월 중순에 BA.5의 정점이 되려면 현재 1일 확진자 수가 2만 명 이상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평균 3,000명 수준으로 예상보다 적은 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전염병 통제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BA.5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각 병원에 공문을 전달하여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격리 병동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는 국민의 50% 이상이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25% 미만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 지역 폐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허난성 오강시에 코로나 신규 감염자 1명이 발견되어 3일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도시는 중국 철강 회사가 있는 인구 약 3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당국은 코로나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중국의 도시가 단 1명의 감염 사례로 봉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입 냉장 및 냉동식품 포장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수입식품의 포장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수입 중단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코로나로 오염된 표면과의 접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